반갑습니다. 칠칠입니다. 집을 지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집을 지려고 하는 터가 숲속에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불이 나면 어떡할까 염려가 되는 거죠. 그렇죠? 이 산불이 쉽게 또 날 수도 있습니다. 구독자 힐링 귀촌 TV 님이 질문을 하셨어요. 최근에 그 전기 발열 장갑을 구입하셨나 본데 손이 어떻게 따뜻하고 작동이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. 그러면 질문이 정말 유익한 영상 감사드리며 고맙습니다. 그 건축 예정 주택이 숲속 주택이라 산불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데 이런 경우 이제 노출 콘크리트로 하고 내단열로 할 것인가 아니면은 불연 단열재에 외단열을 하고 아니면 석재 마감이 좋을까? 설계도에도 이제 뒤에 거 그러니까 불연 단열재에다가 석재 마감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또 뭐 화마가 열화가 이렇게 들이닥치면 두 가지 다 소용없지 않겠냐 아니면 더 좋은 대안이 있을지. 근데 숲속에 집을 짓지 마세요 이런 답은 사양하게 됩니다. 재밌네요. 그러면 자, 이 먼저 이 방화에 대한 불을 어떻게 막는 그거는 뒤에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일단 내단열과 외단열. 자,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. 내단열은 우리가 이제 뚝배기가 방이다, 집이다 생각했을 때 이 뚝배기 안에다가 단열 처리를 했어요. 뭐 스티로폴 두꺼운 걸로 했다 이겁니다. 아니면 뭐 요새 스티로폴 박스 있잖아요. 그 안에서 우리가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게 내단열의 그 열적 그 기능 개념입니다. 그 다음에 외단열은 뚝배기가 있으면 뚝배기 바깥을 단열을 했어요. 뚝배기 바깥에 스티로폴을 다 쌌다. 그런 개념입니다. 그러면 뭐가 차이가 나냐면은 열 용량이라는 게 있는데 이 열 용량이 큰 물질은 우리 주변에서 제일 흔한 거는 물입니다. 뚝배기 같은 경우는 못지않게 열 용량이 커요. 이 콘크리트, 뭐 벽돌 이런 재료들도 열 용량이 큽니다. 우리가 이 힐링 귀촌님 항상 1년 365일 주거를 한다 하는 집 같으면은 외단열이 괜찮습니다. 열 용량이 있는 거를 이용을 하는 거죠.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, 뭐 한 달에 2번 별장 같은 경우는 내단열로 하는 게 좋아요. 왜냐하면 간헐적으로 가끔씩 쓰는 거는 이 내부 쪽에 단열을 하면 뭐가 좋은가 하면 열 용량이라는 개념이 필요 없어요. 그래서 난방이 들어오면은 공기만 따뜻해지면 됩니다. 공기만 따뜻해지면 바로 따뜻해져요. 네. 그러면 외단열을 했을 때는 어떠냐? 그 외단열을 하면 뚝배기가 이렇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, 말하자면. 그러면 난방을 하면은 온도가 올라가면서 그 뚝배기도 같이 온도가 올라가야 돼요. 그러니까 온도가 이제 천천히 올라가겠죠. 내단열처럼 공기만 데피는 거하고 다르게 이 뚝배기 온도도 올라가야 돼요. 그랬다가 난방을 끄면은 이 뚝배기가 온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또 천천히 식어요. 그죠? 천천히 식습니다. 네. 그래서 실내 공기가 온도가 떨어지면 또 뚝배기에서 열이 나와요. 이래서 뭐라 그럴까 좀 온도에 따른 그 순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편안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. 그리고 복사열이 작용을 하죠. 내단열 같으면 공기만 따뜻해지고 이제 복사열이라는 건 뭐 바닥에서 작용을 할 수도 있지만은 이 주변 벽에서 복사열은 없어요. 근데 외단열을 했다 그러면 뚝배기 자체가 온도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복사열도 작용을 하고 상시 주거할 때는 그 열적 느낌이 편안하고 좋습니다. 일주일에 한 번 쓰고 한 달에 한 2번 쓰고 이런 별장 같은 데는 그렇잖아요. 주말에 가서 난방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 콘크리트 외단열을 했을 경우에 콘크리트 그 온도가 올라가야 돼요. 그렇기 때문에 바로 따뜻하고 쾌적한 느낌이 안 나옵니다. 그리고 뭐 이제 일요일 날 저녁에 다시 도심으로 간다든지 그러면은 월요일 화요일까지 훈훈한 느낌이 있는 그런 열 용량을 갖고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오늘 질문의 핵심은 자,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어떤 재료로 외장 재료를 했을 때 유리하겠느냐.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이 뭐예요? 불연 단열재를 하고 석재 마감을 하는 건 어떻나? 자, 그럼 우리가 콘크리트 칠 때 바깥쪽에 그죠? 외단열 한다. 바깥쪽에 단열재를 아예 붙여요. 스티로폼을. 그래서 요즘에는 여러 가지 규정이 강화돼서 스티로폼도 일반 스티로폼을 쓰면 안 됩니다. 준불연재를 써야죠. 준불연재. 그래서 그 규격에 맞는 스티로폼을 대고 콘크리트를 쳐요. 그 다음에 바깥에 어떻게 합니까? 건식으로 돌을 붙인다 그러면 앙카를 뚫어서 콘크리트에 세트 앙카를 정착시키고 브라켓을 달아서
거기에 돌을 건식으로 붙일 수 있고, 또 건식으로 안 한다 그러면은 바깥에 뭐예요? 단열재가 붙어 있죠. 그 다음에 거기에 메쉬 처리를, 면이 바르면은 메쉬 처리를 바로 하게 되고, 메쉬라는 게 굉장히 질긴 그런 파이버그라스, 유리섬유로 된 그 망이 있어요. 그 망을 대고, 그 다음에 세멘트 본드, 세멘트하고 본드를 갠 그 페이스트로 발라주면서 메쉬를 전체를 붙여주게 되죠. 그러면 그게 기본 바탕이 됩니다. 제 지난 영상에 이 롱브릭, 뭐 벽돌 타일, 벽돌, 이 영상에서 보면은 그 외장 처리하는 그 얘기가 나오는데, 거기다가 습식으로 하면 이제 말이 벽돌이지 벽돌 타일입니다. 파벽돌, 그런 게 다 타일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. 롱브릭이라든지 이렇게 길게 나오는 타일, 이런 게 있어요. 롱브릭도 불에다 구워서 소성시킨 롱브릭이 있고, 아니면 세멘트 제품, 세멘트로 찍어낸 거는 모노블록이라 그러는데, 어쨌든 그거를 접착식으로 붙이게 되고 그 줄눈을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예요. 둘 다 이 내화 성능, 방화 성능이 있죠. 다 벽돌 타일이 됐던 돌이 됐던 이게 콘크리트가 됐던 전부 다 불연제, 또 내화 성능, 법에서 규정한 내화 구조의 벽이다, 이 정도가 되려면 그 규정이 나와 있어요. 내화 구조의 벽, 이거 검색해 보시면 뭐 콘크리트는 10cm 이상, 또 콘크리트가 아니고 그냥 이 메쉬에다가 몰타를 발랐을 때는 5cm 두께 이상의 세멘트 몰탈, 뭐 또 벽돌로 쌌을 경우는 벽돌 두께가 19cm 이상, 뭐 이런 규정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경우는 내화 구조의 벽이다,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, 이 내화 구조라는 거는 화재가 났을 때 1시간 이상 버티는 그런 정도의 성능을 얘기하는 겁니다. 엊그저께 그 과천 쪽에 그 도로에 뭡니까? 그 도로에서 소음이 많이 나니까 그 방음 터널이 있습니다. 그 터널에 불이 붙어서 순식간에 막 불이 번지는데, 그 정도의 이 건축물이나 이런 구조물에 불이 붙었을 때는 불과 뭐 10분, 20분 사이에 홀랑다 타고 온도는 1000도 이상 그렇게 올라갑니다. 그래서 질문하신 힐링 귀촌 TV님께서 걱정을 하시는데, 제가 요 화재에 대한 거는 적극적인 방법을 얘기를 드릴게요. 간단한 프리핸드로 그림을 그렸는데, 여기 보시면은 이게 뼈대만 그렸어요. 근데 지금 질문하신 구독자께서는 집 디자인이 어떻게 설계되는지 모르겠지만, 하여튼 처마 쪽으로, 벽 끝에 위쪽으로 해서 이제 파이프 라인이 있어야 돼요. 이 파이프 라인이 물이 공급되는 라인인데, 스프링클러 시설을 하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으면 제가 권하지 않는데, 보통 15mm, 20mm 아연도금 스틸 파이프로 전부 파이프를 배관을 해서 그 끝에 그 규정이 있습니다. 간격이. 스프링클러 헤드 하나가 감당하는 그 살수, 범위가 있어요. 물 뿌리는 범위.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스프링클러 헤드를 달면 돼요. 어차피 집 지을 때 설비 기사가 오게 되잖아요. 그러면 설비 기사한테 요걸 집 지을 때 사전에 일단 배관을 다 해놓고, 그 스프링클러 헤드. 스프링클러 헤드는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은 쓰질 않지만은 그 생각보다 값이 비싸지 않습니다. 수도꼭지 가격이랑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. 황동제로 만들어서 여러 가지 타입이 있어요. 지금 여기 잠깐 예시를 보듯이 뭐 여러 가지 타입이 있어요. 그 다음에 물이 상향식이 있고 하향식이 있고, 또 벽 같은 경우는 벽으로 분사하는 그런 방식의 스프링클러 헤드 대가리가 다 다르다. 또 하나는 스프링클러 헤드가 개방, 물이 터지는 그 온도가 있어요. 온도. 그래서 저온형이 있고, 낮은 온도 뭐 70도 65도에서 터지는 그런 스프링클러 헤드도 있고, 조금 높은 온도에서 터지는 스프링클러 헤드도 있고 그렇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스프링클러 헤드, 주택 예를 들어 한 30평 정도 된다 그러면 외벽 쪽으로 스프링클러 헤드를 한다 그러면은 한 10개 정도 스프링클러 헤드가 필요할 것 같아요. 한 개당 타입에 따라 다른데 한 4,000원에서 한 8,000원 사이에 스프링클러 헤드 한 개 값입니다. 거기다가 파이프 들어가고, 또 중간중간에 T자 이런 거 부속들이 들어가겠죠. 그러면 이 원리가 뭐예요? 화재가 났다든지 어떤 열에 의해서 담지가 되면은 그 막혀있던 스프링클러 헤드가 구멍이 터집니다. 그래서 물이 쏟아져 내려오죠. 그러면 겨울에는 어떡하냐? 겨울에 그 배관이 얼어 터지면 어떡하냐?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에서 보듯이 이 밑에 부분에 제가 하나 그 표시해 놨자고, 수도꼭지 빨강색으로. 그게 이제 말하자면 퇴수 밸브다. 퇴수 밸브. 그리고 이 보통 때는 스프링클러 헤드가 다 꽉 막혀 있잖아요. 그리고 그 안에 공기가 채워져 있는 겁니다. 물론 이제 실내형은 물이 다 꽉 차 있을 수가 있는데, 이 바깥쪽으로 노출돼서 얼 염려가 있다 그러면 그 배관 안에 공기를 채워 넣어놓고 있어요. 그 다음에 펌프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압력은 딱 걸려 있죠. 그래서
어떤 열받아서 스프링클러 헤드가 하나가 탁 터졌다 열렸다 그러면 먼저 공기가 빠져나가면서 물이 따라 나오면서 펌프가 작동하면서 이렇게 돼서 외벽 쪽으로 물을 뿌려주면 될 것 같아요. 그게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 아니겠냐. 물론 설비적인 거기 때문에 이 시설하는데 이거 시공하는데 돈이 좀 더 들고 그렇겠지만은 이 방법이 제일 적극적일 것 같아요. 아무리 뭐 외부를 내화 벽으로 하고 뭐 불연제로 하고 다 했다 그러더라도 거기에 또 창이 다 들어가잖아요. 그러면은 유리 자체는 그 열에 그렇게 견디지를 못합니다. 그렇다고 뭐 일반 창을 하지 않고 내열 유리를 쓴다든지 이런 거는 또 그렇다고 해서 창만 그래요. 그 프레임이 또 열에 견디지 못할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스프링클러 헤드를 해놓으면은 사시는 동안에 마음이 좀 놓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네. 오늘은 구독자 힐링 귀천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는 스프링클러 시스템을 제안을 했는데 만족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그리고 이 노칠 콘크리트로 안 하실 것 같으면 이 불에 타지 않는 불연 단열재 생각하셨는데 불연 단열재도 좋고 이 뼈다구를 말하자면 ALC 블록 이것도 굉장히 좋은 재료인 것 같아요. 단열도 되고 경량이고 무기질이니까 상할 것도 없고 그래서 ALC 블록도 좋은 재료가 아니겠느냐 생각이 듭니다. 참고하시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